슬픔은 비처럼 제작 후기인데요. 편집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예요. 스튜디오 버전이 아니고 일반 무료 버전입니다. 솔직히 일반 버전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뭐 이 기능 써볼까 하면 안 되는 정도? 물론 이제 돌비 비전이나 그렇게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기능을 쓰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스튜디오 버전을 써야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이 그렇게 고품질의 영상을 다룰 일은 많이 없으니까 무료 버전이어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다빈치는 좀 직관적인데요. 밑에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고요. 뭐 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미디어 탭이랑 단순한 컷 편집을 할 수 있는 컷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편집 영역,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퓨전 영역인데요. 좀 특이하죠. 여기를 소스 인풋이라 생각하고 여기를 소스 아웃풋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이에 효과가 들어가서 이제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빈치 리졸브가 유명한 이유인 이 컬러 그레이딩 영역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보정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효과를 넣는 방식이 특이한데 아까 본 이제 퓨전 영역이랑 똑같아요, 방식이.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를 만질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일반 탭이 있고 옆에 HDR 탭이 있는데요. 뭐 그럴 일은 없을 텐데 만약 HDR 컬러를 건드리고 그다음 이제 다른 작업을 프리미어 가서 하고 싶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HDR 조정한 컬러 값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간단한 컬러 값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CDL이라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것만 서로 호환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나중에 다시 다른 영상에서 보겠고요. 컬러 그레이딩에 대한 자세한 것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볼까 해요. 그 다음 오디오 영역이 이제 페어라이트 영역인데요. 저는 로직 프로랑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에서 믹싱을 이제 하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뭘 만져본 적은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딜리버리 패키징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콘만 봐도 대충 무슨 영역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직관적이죠. 이제 다빈치 리졸브가 컬러 그레이딩이 유명한 제품이긴 한데요. 그래서 다빈치로 컬러를 만져본 적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딱히 쓴 적이 없어서 비교를 이제 볼 수가 없네요, 지금은. 이제 왜 다빈치만 컬러를 만졌냐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설명할 텐데, 이제 이 DI 작업 때문이에요. 이제 디지털 후반 작업이란 건데요. 아무튼 그 DI 때문에 다빈치로 컬러 그레이딩을 합니다. 저는 딱히 효과를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퓨전 영역은 쓰지 않았는데요. 정확히는 잘 쓸 줄 몰라요. 저는 효과를 넣어봤자 디조브 정도만 쓰는 편이고요. 또 컬러 그레이딩 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서 컬러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빈치 리졸브가 솔직히 컬러 그레이딩 영역 외에는 딱히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단점이라면 멀티탭 기능이 다른 편집기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라면 제가 무료 버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프리미어 프로는 윈도우에서도 이제 프로레스 코덱이 패키징 되고요. 에디우스도 프로레스 코덱이 윈도우에서 패키징이 돼요. 파이널 컷은 이제 맥 전용이니까 당연히 프로레스가 되고요. 근데 이 다빈치 리졸브는 윈도우에서 프로레스 코덱이 패키징 안 돼요. 맥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약간 단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윈도우로 작업 다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MOV에 뭐 프로레스로 뭐 줘라. 그러면 이제 맥으로 또 옮겨서 패키징을 해야겠지만 솔직히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아무튼 그래도 단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유튜브용이면 프리미어가 가장 적당히 보이기도 해요. 이제 접근성도 쉽고 여기저기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료들도 많고요. 책도 있죠. 자격증 책도 있고요. 근데 다빈치는 또 공짜니까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다빈치를 쓰는 것도 좋아 보여요. 이참에 컬러도 이렇게 해보면서 익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믹싱을 5.1 채널로 했는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 파장이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가 이제 LFE 트랙인데요. 서브 우퍼 채널이에요. 부족한 음을 더 들려줄 수 있는 채널인데, 제가 이제 믹싱할 때 LFE 트랙을 이제 할당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작곡하고 믹싱을 한 것인데요. 많이 조촐하죠. 극단적으로 음이 끊기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그걸 표현해보려 했는데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 1시간은 작곡을 하고 2시간은 이제 믹싱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애트모스 믹싱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5.1 믹싱 프로젝트 파일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안 열려요.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이제 집에 키보드 그 건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노트북에 이제 키보드로 그 키보드를 대신해서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반을 사지 않아도 레코딩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러면 한 번에 한 옥타브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죠. 이번에는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와 이제 비가 조금 올 때, 그다음 폭우가 내릴 때, 그리고 이제 비가 다 오고 모든 것들이 적셔졌을 때를 잘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또 모르겠네요. 이제 다른 악기 이제 플러그인을 사볼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믹시한 것을 가져와서 5.1 채널로 나갈 수 있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이 트랙 6개를 5.1 채널로 묶으면 이제 끝인데요. 왜 트랙 6개냐면 트랙 5개와 이제 나머지 하나, 그게 이제 서브 우퍼예요. 그래서 스피커가 6개입니다. 그래서 트랙도 6개고요. 아무튼 그렇게 5.2 채널로 묶어서 내보내는 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믹싱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다빈치에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패키징을 보시면 직관적이에요. 이제 여러 아이콘들이 보이죠. 유튜브 아이콘도 보이고요. 여기 IMF는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 사용하는 포맷이에요. 이제 완성된 것을 저는 퀵타임의 DNX HR로 패키징을 했고요. 이거 RBD에서 만든 거예요. DNX HR은 HDR용이고요. DNX HD는 HD용이에요. 이번엔 색 공간의 ASIS로 했는데요. 그 ASIS는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제시한 거예요. 이제 ASIS 영역이어야 항상 일관된 색상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모니터에 따라 색이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ASIS는 이제 서로 다른 모니터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REC 2100 HLG로 내보냈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니까 우주 앞에서처럼 뭉개지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대로 한 건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슬픔은 빛처럼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직 영상을 많이 만들진 않았는데 솔직히 파도가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긴 하지만요. 좀 더 다양한 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뭐 생각해 볼 것도 많고 좀 더 이제 아이디어를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슬픔은 빛처럼은 오디오 믹싱이 빠진 것도 있고, 뭐 이왕 다빈치를 썼는데 색 보정을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